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 박 사장님.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혈당약 바꾸셨어요? 아니야, 김 여사. 약은 아예 끊었어. 매일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는데 공복 혈당이 150에서 95로 떨어졌어? 네? 소금물이요? 그거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특별한 방법이 있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설마 하고 계시죠? 소금물이 혈당을 낮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28년간 5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단순히 당뇨병만 오는 게 아닙니다. 치매, 심장마비, 뇌졸중, 이 모든 게 혈당에서 시작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최근 발표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3명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겁니다. 75%나 되는 분들이 물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성 탈수가 인슐린 저항성을 평균 32% 증가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28년차 대사증후군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한 건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약 처방하고 식이요법 권하고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환자분들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은 늘어만 가고 부작용은 심해지고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2019년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복 혈당이 118이 나온 겁니다. 당뇨 전 단계였죠. 의사인 제가 당뇨 전 단계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건강을 가르치던 제가 정작 제 건강은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 논문은 물론이고 동양의학, 민간요법, 할머니들의 지혜까지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 할머니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53년에 쓰신 일기였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이면 온종일 힘이 난다. 배도 편하고 얼굴도 좋아진다. 할머니는 98세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약 한 알 안 드시고 정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비법을 현대의학으로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의 2020년 연구 결과를 찾아냈는데 놀랍게도 아침에 미네랄 워터를 마신 그룹이 일반 물을 마신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5mg 더 낮았다는 겁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도 찾았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맞춰진 수분을 섭취한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40% 개선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제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공복 혈당이 118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엔 95까지 내려갔어요. 지금은 5년째 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73세 이순자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10년째 당뇨약을 드시는데도 공복 혈당이 180을 넘나들고 계셨습니다. 매일 메트포르민 2알 글리메피리드 1알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엔 인슐린 주사까지 권유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물을 2리터씩 마시는데도 왜 자꾸 목이 마르고 혈당은 안 떨어질까요?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시고 현미밥도 드시고 단 음식은 일절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배는 점점 나오고 무릎은 아프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포기하고 살려고요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의 습관을 자세히 듣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첫째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침에 물 한 잔이 좋다고 해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체온이 가장 낮습니다. 밤새 잠을 자면서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깜짝 놀라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소화액 분비가 엉망이 되고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영양 흡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찬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게 혈당을 올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마시던 찬물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둘째로 할머니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에 3리터씩 마시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드시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맹물만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소금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나트륨이 계속 배출되는데 보충은 안 되니까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수독증이라고 합니다. 물에 중독된다는 뜻이에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어지럽고 기운 없고 손발이 붓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나트륨이 꼭 필요하거든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셋째로 할머니는 비싼 수소수와 알칼리수만 사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쓰신다고 하셨어요. 요즘 홈쇼핑에서 그런 제품들 많이 팔잖아요.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알칼리수가 체질을 개선한다 이런 광고 많이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낭비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수소순이 알칼리순이 그런 거 없어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오히려 더 건강하셨어요. 지금처럼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우물물 끓여 마시고 된장국 마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말이죠. 제가 할머니께 이런 사실들을 설명드리니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 했던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아시고는 허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할 테니 일주일만 해보세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만 타서 드세요. 처음엔 소금이 혈압 올린다며 하고 의심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평생 들어온 게 소금은 나쁘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링거 맞아보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소금물입니다. 생리식염수라고 하는데 물에 소금을 0.9% 녹인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한테 가장 먼저 놓는 게 소금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피가 원래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농도가 0.9%의 소금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 몸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탈수됐던 세포들이 수분을 흡수하고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니까 온몸이 살아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30%나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체중의 70%가 수분인데 나이 들면 50%로 줄어요. 그러니까 70kg인 사람이라면 21리터나 되던 체내 수분이 14리터로 줄어드는 겁니다. 7리터나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혈액이 진해지고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당도 올라갑니다. 똑같은 양의 당분이 있어도 물이 적으니까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설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많이 넣으면 연하고 물을 적게 넣으면 진하잖아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인슐린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마치 꿀 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수분과 소금이 함께 들어가서 피가 맑아집니다.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로 인슐린이 다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맑아지니까 인슐린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밤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걸 아침에 배출해야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못 빼내는 거예요. 소금물이 들어가면 이 노폐물들이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갑니다. 제가 할머니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양치질하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 상태여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를 자극하고 너무 차가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이 놀랍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한 36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물의 양은 종이컵 한 컵 정도입니다. 200ml에서 250ml 정도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부담스럽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딱 한 컵이 적당해요. 소금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집은 한 꼬집입니다. 김치 담글 때 간 맞추는 그 정도예요. 너무 짜면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됩니다. 콩나물국 정도의 은은한 짠맛이 나야 해요. 처음엔 0.3g에서 1g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소금을 쓰느냐입니다. 가장 좋은 건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80가지나 들어있어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철분 등등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천연 인슐린입니다. 마그네슘이 있어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괜찮은 소금으로는 죽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있습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9번 구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됩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싸죠.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분홍색이 나는 이유가 철분 때문이거든요. 절대 피해야 할 소금은 정제염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꽃소금 있잖아요. 그건 미네랄이 다 빠진 거예요. 99%가 염화나트륨입니다. 이런 걸 먹으면 나트륨만 과다 섭취하게 되고 다른 미네랄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혈압만 올리고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한 가지 더 알려드렸습니다. 소금물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레몬즙을 서너 방울 넣으시면 좋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잖아요.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개운해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레몬의 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생강을 조금 갈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께 좋아요.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담석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하셔야 해요.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주는 거죠. 장내 유익균도 늘려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치아가 상할 수 있으니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그리고 위궤양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워낙 절박하셨던 터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45로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35나 떨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약 먹어도 안 떨어지던 혈당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아침마다 온몸이 뻐근하고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눈 뜨자마자 개운하다는 거예요. 밤새 탈수됐던 몸이 아침 소금물로 수분을 보충받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둘째로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시원하게 본다는 거예요. 소금물이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대변에 수분이 많아져서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셋째로 얼굴 붓기가 빠졌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요즘은 또렷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체내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수분이 세포 사이에 고여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순환하는 거죠. 넷째로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팔뚝이 까칠까칠했는데 요즘은 매끈하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피부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름도 줄어들고 탄력도 생기고요.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계속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프로그램을 짜드렸어요. 첫 주는 적응기입니다. 소금 한 꼬집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봅니다. 혈압 체크하고 부종 확인하고 컨디션을 기록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둘째 주는 증량기입니다. 몸이 적응했으면 소금을 조금 늘려봅니다. 한 꼬집 반 정도로요. 그리고 레몬이나 생강을 추가해 봅니다. 이때부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는 안정기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양을 찾아서 유지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적정량도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한 꼬집이 맞고 어떤 분은 두 꼬집이 맞아요. 3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180에서 110이니까 70이나 떨어진 거예요. 당화 혈색소도 8.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이 목표로 하는 게 7.0 이하인데 거의 다 온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수치들이었습니다. 중성지방이 280에서 15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240에서 190으로 줄었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화됐고 신장 기능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신 건 뱃살이 빠진 거였습니다. 허리 둘레가 3cm나 줄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빠지던 뱃살이 3주 만에 빠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침 소금물이 코르티솔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복부지방을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가장 높은 시간인데 소금물이 이를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뱃살이 빠지는 거예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지방 축적이 줄어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먹는 것마다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이게 개선되니까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할머니는 이제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10년 동안 약만 늘려왔는데 처음으로 줄이게 됐으니까요. 목표는 완전히 끊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셨고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82세 박 할아버지는 공복 혈당이 200에서 95로 떨어지셨고 인슐린 주사를 끊으셨습니다. 69세 김 할머니는 당화 혈색소가 9.8에서 6.5로 떨어지셨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작된 망막병증이 호전되셨습니다. 75세 이 할머니는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무릎 관절염도 좋아지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아침 소금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그냥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걸 안 알려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도 모릅니다. 의대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의대에서는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법만 가르칩니다. 이런 자연치유법은 관심도 없고 연구도 안 해요. 더 큰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가 있는데 소금물로 나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퍼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환자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천일염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천일염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천연 인슐린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작동을 안 합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안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자물쇠가 부드러워지면서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80%가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마그네슘 영양제를 처방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천일염에는 이 마그네슘이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천일염의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영양제보다 3배 높다는 겁니다. 영양제는 화학적으로 만든 거라 흡수율이 30% 정도인데 천일염의 마그네슘은 90% 이상 흡수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니까 우리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하나의 비밀은 천일염에 들어있는 바나듐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이건 인슐린과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당뇨약 중에 이 바나듐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있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천일염에는 자연 상태로 들어있어서 부작용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제약회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일염은 1kg에 1,000원인데 마그네슘 영양제는 한 달분에 5만 원이니까요. 5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천일염의 효능이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이상 비싼 약과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써온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소금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천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부전이 있거나 부종이 심한 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혈압이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면 소량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서인데 소금물이 이를 개선해 주거든요. 다만 혈압을 매일 체크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하지 마세요.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출산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도 조심하세요.
이뇨제는 나트륨을 빼내는 약인데 소금물을 마시면 반대 작용이 일어나니까요.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이제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거 중에 국산 천일염을 고르시면 됩니다. 굵은 것보다는 고운 게 녹이기 쉬워요. 1kg 정도 사두시면 몇 달은 쓸 수 있습니다. 물은 정수된 물이나 생수를 쓰세요. 수돗물을 쓰신다면 한번 끓였다가 식힌 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염소가 날아가거든요. 컵은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을 쓰세요.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계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됩니다.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단계는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데웁니다. 전기포트가 있으면 40도로 맞추면 되고 없으면 끓인 물에 찬물을 섞어서 맞추세요. 컵에 물을 200ml 정도 따릅니다. 종이컵 한 컵이나 밥공기 1개 정도의 양이에요.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처음엔 적게 넣고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면 0.5g 정도입니다.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소금을 완전히 녹입니다. 소금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녹여야 해요. 한 모금 마셔보고 간을 확인합니다. 콩나물국보다 약간 싱거운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짜면 물을 더 넣고 너무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마시기입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3분에서 5분에 걸쳐서 다 마시세요. 마시면서 폭식 호흡을 합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 마신 후에는 5분 정도 앉아서 쉽니다. 바로 움직이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때 가볍게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된 다음에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만약 아침을 안 드신다면 1시간 후에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록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야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혈압도 체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특히 중요해요. 혈압이 오르면 소금 양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체중도 기록합니다. 부종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갑자기 체중이 늘면 수분이 과다하게 저류된 거니까 조절이 필요합니다. 컨디션을 메모합니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속이 불편하면 적어두세요. 그리고 개선되는 점도 기록합니다. 피로감이 줄었다거나 소화가 잘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다섯 번째 단계는 조절입니다. 일주일 후 몸 상태를 보고 조절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소금을 조금 늘리고 부작용이 있으면 줄입니다. 레몬이나 생강, 사과, 식초를 추가해 봅니다. 하나씩 넣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힘들면 저녁 공복에 마셔도 됩니다. 다만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마시는 게 좋아요. 횟수도 조절 가능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하는 분은 하루 2번 마셔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 자기만의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이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세요. 복잡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없이도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그분들의 지혜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 저녁에 김치찌개 한 그릇. 이게 다 천연 전해질 보충이었던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비싼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면서도 효과는 별로 없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건 소금 한 꼬집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30대보다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약을 끊고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병원비로 나가던 돈을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쓰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것뿐입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최소한 3주는 해보세요. 우리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은 해야 합니다. 소금물은 보조수단이지 만능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시작으로 건강한 습관들이 하나둘 생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약도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의사와 약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합병증에 걸리고 결국 후회하죠. 왜 진작 관리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으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신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주의사항은 신장질환, 심장질환, 임산부, 이뇨제 복용자는 조심하거나 피한다. 혈압과 체중을 매일 체크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중단한다. 효과를 높이려면 레몬즙이나 생강즙, 사과, 식초를 추가한다. 그리고 꾸준히 3주 이상 실천한다. 이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혈당 감소, 뱃살 감소, 염증 완화, 피부 개선, 배변 개선, 활력 증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나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당뇨약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런 정보 하나 공유하는 것도 큰 효도예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건강을 지키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례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